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선은 미국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전망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ill Gross says markets are headed for potential chaos if interest rates keep going up. 네, 채권 왕으로 불리고 있는 빌 그로스가 연준의 기준 금리 정책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돼서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주요 발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 그로스의 말에 따르면 세계 금융시장에는 잠재적 혼란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이미 최적의 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연준의 금리가 이미 최적의 금리 수준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을 한 건데, 즉 경제에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연준은 따라서 이미 최적의 금리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고려를 하면서 정책 경로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빌 그로스는 어제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껏 고수를 해왔던 완화 정책의 경로를 트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에 또 집중을 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왔는데 이제 채권 매입을 대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금리 상단을 0.25에서 0.5%로 올리면서 시장은 사실상 일본이 정책 경로를 틀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경로를 바꾸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되고 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이에 따라 불안감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채권 왕으로 불리고 있는 빌 그로스가 이제 기준금리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신중해야 한다 말을 했다는 점, 언급을 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Higher mortgage rates depress U.S. single-family housing starts, building permits. 네, 주택시장에 대한 침체 우려감도 나날이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가파른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파에 향후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지속적인 걱정만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제도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지표가 부정적이게 나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31로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을 하면서 주택시장을 향한 신뢰도가 많이 위축되었음을 나타냈는데 어제의 이슈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새로운 지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상무부가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13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허가 건수는 전월 대비 11.2% 급감하면서 전망치인 148만 건을 크게 하회했는데요. 이 중에 단독주택 허가 건수는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의 최저치인 7.1% 감소했습니다. 11월 주택 착공 건수의 경우에도 전월보다 0.5% 감소하면서 143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착공 건수는 시장의 전망치인 140건을 상회하기는 했지만 그중에서 단독주택 착공은 82만 8천 건으로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착공 건수도 예상치 자체는 상회를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허가 건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점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압박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연준의 금리와 관련해서도 말을 내놨던 빌 그로스가 주택시장에 관련해서도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주택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과 연준의 금리의 영향이 주택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이는 2000년대 후반에 이 경기 대공황 때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심리와 그리고 신뢰도 자체가 내려가고 있지만 여기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니까요. 이 주택시장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들은 나오는 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FX 스트리트 보도 내용입니다. World Bank trims China's 2023 GDP forecast to 4.3 from 4.5%.
네, 세계은행은 이번에 중국의 경제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드디어 중국 시장이 활기를 띠나 했는데 이번에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건데요.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내년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2%포인트 내렸는데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세계은행이 제시했던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에 원래는 2.8%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2.7%로 내려잡으면서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또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원래는 4.5%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0.2%포인트 내려잡으면서 4.3%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 전망에 상당한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정책 대응과 그리고 가구, 기업의 대응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중국이 부동산 부문에서 계속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와 재무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성장 전망이 고도로 불확실하다는 점과 또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도 중국 경제에는 압박감으로 또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더디게 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최근에 리오프닝 정책을 밟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중국 시장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세계 경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질지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이번에도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China holds benchmark lending rates for fourth consecutive month. 네, 기준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로 여겨지고 있는 LPR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수치인지 또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통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4개월째 동결했습니다. LPR 1년 만기가 연 3.65%, 5년 만기는 연 4.3%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인하를 한 이후에 넉 달째 연속적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LPR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8월에 연이어 내렸고요. 또 5년 만기 LPR의 경우에도 지난 1월, 5월 그리고 8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인하한 바 있습니다. 1년 만기 LPR이 일반 대출 금리 그리고 5년 만기 LPR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기준인데요. 통상 1년 만기 LPR은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 MLF 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지난 15일 인민은행이 MLF 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LPR의 동결까지 예고를 했는데 4개월 연속으로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will reportedly begin producing some MacBooks in Vietnam in 2023 as it ships from China. 네, 애플이 이제는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멘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생산 거점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베트남에서 맥북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베트남에서 맥북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 2년간 맥북의 생산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계획해 왔고요. 현재는 공장을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애플의 생산기지 이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경쟁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고요.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의 경우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엄격한 통제를 받았고 노동자들이 이를 견디다 못해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애플은 생산 기지를 다각화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베트남 측에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말한 거고요. 또 올해 출시한 새 스마트폰 모델인 아이폰 14도 지난 9월부터 인도에서 생산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다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모건 측에서는 애플의 4분기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종전보다 400만 개 줄였다는 소식까지 함께 외신에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외신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